여러분,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탄저병 약을 쳤는데도 며칠 뒤 또 탄저병이 생깁니다.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어렵게 방제했고 약값도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 고추는 계속 썩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약이 효과가 없는 건가?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병 약을 쳤는데도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약이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탄저병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약을 쳤는데도 계속 발생하는지, 장마철에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이미 탄저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장마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장마철 고추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을 쳤는데도 계속 생길까요? 많은 농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이 약한가 보다, 더 독한 약을 써야 하나? 약을 바꿔야 하나? 하지만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약이 아니라 감염 시점입니다. 탄저병은 검은 반점이 생기는 날 감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감염이 시작됩니다. 병든 고추에는 수많은 병원균 포자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그 포자를 튀겨 건강한 고추까지 옮겨줍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면 탄저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감염됐다고 바로 썩지 않습니다. 병원균은 고추 속으로 들어간 뒤 며칠 동안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안심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갑자기 검은 반점이 생기고 과실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 썩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어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장마철 탄저병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걸까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이미 감염됐다면 끝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탄저병은 한 번 감염되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올 때마다 새로운 감염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감염되고 다음 비에 또 감염되고, 장마가 길어질수록 감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제를 한 번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미 감염된 고추에서는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동시에 건강한 고추에서는 새로운 감염이 계속 일어납니다. 농가에서는 이것을 보고 약을 쳤는데도 계속 생긴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감염된 고추가 증상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감염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장마철 탄저병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많은 농가는 탄저병이 보이면 가장 먼저 약부터 바꿉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방제 목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저병은 이미 썩은 고추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병이 아닙니다. 대신 아직 건강한 고추를 끝까지 지키는 병입니다. 즉 방제의 목표는 치료보다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마철에는 언제 방제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이미 탄저병이 발생했다면 어떤 순서로 관리해야 피해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핵심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가 계속 오는 장마철에는 언제 방제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농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완전히 끝나면 한 번에 방제해야지. 하지만 장마철에는 그 생각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가 길어지면 맑은 날만 기다리다가 방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철 방지에는 비가 잠시 멈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하루 종일 안 오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제가 가능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또 비 올 건데 지금 약 쳐봐야 다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강한 비가 계속 내리면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마철에는 짧은 방제 시간 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는 흡수 속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비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작물이 필요한 성분을 가능한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탄저병이 생긴 고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아깝다고 그대로 두고 않으신 건가요? 많은 농가가 수확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병든 고추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과실은 계속해서 병원균을 만들어내는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병원균이 다시 주변의 건강한 고추로 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심하게 감염된 과실은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몇 개를 제거한다고 탄저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확산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살균제만 잘 사용하면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철은 사람도 지치지만 작물도 지칩니다. 햇빛이 부족하고 토양은 과습해지고 뿌리의 활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병원균만 관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물 스스로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영양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는 방제와 함께 영양 관리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병을 치료하는 약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살균제를 대신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병을 직접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마철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작물의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장마철에는 이런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가 가리왕입니다. 제가 가리왕을 사용하는 이유는 탄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잠깐 멈춘 시간 안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수가 빠른 제품인지 효과가 빠르게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비 예보가 있는 날에는 언제 다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리왕은 이런 장마철 관리 환경에 영양 관리를 할 때 제가 꾸준히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한과 규산, 인산과 가리, 붕수와 몰리브덴 의 요소들이 각각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고추가 튼튼하게 자라고 탄저병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리왕이 살균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탄저병은 반드시 등록된 살균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양 관리는 그 효과를 보완하는 관리 방법으로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저병 약을 쳤는데도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약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감염된 고추가 뒤늦게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마철에는 한 번의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마다 새로운 감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방제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방제의 목표는 이미 썩은 고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건강한 고추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마철에는 방제와 함께 작물의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 관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으신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약을 쳤는데도 탄저병이 계속 생기는지, 왜 장마철에는 피해가 더 커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방제 방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은 경험의 원리를 더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 구입 방법은 아래 댓글창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구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셔서 고추 탄저병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장마철 여러분의 고추밭이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